하지만 여기에서 화성한텐 재앙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이 선수가 이걸 다급하게 처리하려다가 제대로 걷어내질 못하면서 이 볼이 뒤로 흘러버리게 되었던 겁니다. 화성의 왼쪽 윙백 입장에선 약간 날벼락을 맞은 기분이었겠죠? 안녕하세요. 축구 보는 기자 축복입니다. 인천이 화성에게 2대0 승리를 거뒀는데요. 이날 보였던 정말 멋있는 노을 하늘만큼 경기 내적으로도 정말 멋있는 득점들이 나왔었어요. 먼저 인천은 매번 그렇듯이 기본적으로 4-4-2 포메이션으로 소개되지만 공격 시에는 이렇게 3-3-4에 가까운 형태로 바뀌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딱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원래 중앙에서 등대와 같이 중심을 잡아주던 주장 이명주가 컨디션 문제로 나오지 못하면서 여기에 문지환이 자리하고 대신 왼쪽 중미 자리에는 최승구가 선발로 나왔다는 점이었는데요. 그럼에도 기본적인 전술 컨셉 자체는 이전과 비슷했어요. 보시다시피 3-3-4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화성을 이길 수 있었는지에 대해 보려면 먼저 그 화성의 수비 방식에 대해서도 잠깐 볼 필요가 있는데 맨 뒤에 5명을 배치하고 그 앞을 2-1-2에 가깝게 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2-1-2라고 하니까 약간 좀 이상하게 들릴 수가 있는데 결국 인천의 3중미에게 모두 각자 1대1 마크가 붙은 모양새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특히 그 중에서 기존의 등대 역할인 이명주 자리에 있는 문지환한테 무조건적으로 한 명의 마크맨을 붙였던 것 정도가 특이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특별하게 주목하고 싶은 선수는 총 3명입니다. 왼쪽 공격수인 박승호와 골키퍼인 민성준, 그리고 왼쪽 사이드백인 이주용의 모습인데요. 먼저 박승호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몇 차례 다룬 적이 있었죠. 상대가 인천의 3미들에 대해 각자 1대1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 박승호가 여기로 크게 내려와서 가담을 함으로써 순간적으로 여기서 숫자를 더해주고 그게 볼을 전개시키는 것에 도움을 주곤 한다는 점인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 모습이 나오곤 했습니다. 지금은 볼이 왼쪽에 이주용한테 막 넘어가는 상황인데요. 이러면서 왼쪽 중미인 최승구가 측면으로 크게 벌리려고 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연스럽게 전술적 마크맨인 화성의 우중미도 따라서 벌리려고 하고 있는 중이죠. 여기에서 박승호의 모습을 보면 지금 당장은 이 오른쪽 센터백이 어느 정도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박승호가 아예 이 정도까지 내려가 버리니까 더 이상 자신이 올라가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했는지 올라오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신의 수비 범위에서 지나치게 멀어진다는 판단이겠죠. 하지만 다른 선수들은 각자 붙잡고 있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그럼 누가 박승호한테 붙을 것인지에 대해 정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서로 손짓은 하지만 아무도 붙지 않은 채 박승호한테 연결을 허용할 수밖에 없게 됐다. 비록 여기서 이 이후로 더 효과적인 전개까지 이어가진 못했지만 박승호의 가담을 막으려면 필연적으로 오른쪽 센터백이 올라올 수밖에 없다. 라는 포인트는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로 아까 제가 박승호 외에도 골키퍼 민성준과 왼쪽 사이드백인 이주용의 모습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먼저 민성준 골키퍼의 모습을 보면 상당히 위로 많이 올라왔는데 위치를 보면 김건희와 박경섭 사이 정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천이 상당히 의도적으로 이렇게 배치를 한 건데 그림판으로 보는 편이 좀 더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지금 인천의 기본적인 공격 형태는 이와 같은 3-3-4 형태죠.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골키퍼인 민성준이 이런 위치로 자리를 하면은 최후방을 3명이 아니라 4명인 모양새처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4명의 좌우측에 해당하는 선수가 보다 측면에 자리하기가 편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날 화성은 최전방에 2명을 포함해서 모조리 중앙 위주로 수비를 단단하게 가져가는 모양새를 가져갔어요. 즉 처음부터 측면에 위치하는 선수는 양쪽 윙백에 해당하는 이 선수들 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제르소와 바로우를 잡고 있는 선수들이죠. 그러면 이 점들이 인천의 득점 상황과는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인천의 첫 번째 득점이 터지기 직전의 상황인데요. 인천의 3중미에 대해 여전히 완벽하게 1대1로 대응을 하고 있는 모양새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볼을 갖고 있는 제르소에게도 전술적 마크맨인 왼쪽 윙백이 딱 하고 붙어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제르소는 결국 볼을 뒤로 돌리게 되었는데요. 볼이 뒤로 가게 되면서 화성의 전방 선수들이 크게 앞으로 달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박경섭도 엄청나게 뒤로 내려가면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골키퍼를 포함한 유사 4백과 같은 모습이 만들어졌습니다. 화성의 전방 선수들 중에서는 측면에 벌린 이주용을 잡아줄 선수가 마땅치 않았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중앙에 밀집한 형태였던 데다가 방금까지 볼이 인천 기준 오른쪽에서 돌았기 때문에 완전 반대편에 있는 이주용을 잡으러 갈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민성준이 이주용한테 한 번에 넘겨주니까 어떻게 됐냐? 화성의 오른쪽 윙백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와서
견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주용이 먼저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주용이 공중불 경합에서 먼저 이겨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앞에서 쭉 하고 내려오던 박승호한테 연결이 되었는데요. 박승호를 잡기 위해서는 구조상 오른쪽 센터백이 올라올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고 계시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화성은 지금 오른쪽 윙백과 오른쪽 센터백 모두가 최후방을 버린 셈이 되어버렸어요. 5명의 수비수들 중 오른쪽을 담당하는 2명이 모조리 빠지게 되었다는 건 반대로 인천의 왼쪽 공격수인 바로우한테는 상당히 넓은 공간이 주어졌다는 뜻이고, 따라서 박승호가 바로우한테 넘기니까 이런 그림이 되었습니다. 박승호를 따라갔던 오른쪽 센터백이 열심히 돌아오곤 있지만 바로우의 빠른 발을 고려하면 견제하기가 이미 너무 어려운 구도가 되었죠. 그래서 인천의 공격진 3명이 사실상 모두 1대1 구도로 공격을 가하고 있는 셈인데, 사실 바로우의 크로스가 아주 날카롭게 올라왔다고 보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무고사의 마크맨인 중앙 수비수가 거의 확실하게 걷어낼 수 있는 상황으로 보였어요. 심지어 바로 걷을 필요도 없어서 잡아두기만 해도 괜찮은 그림이었죠. 그래서 제르소의 마크맨인 왼쪽 윙백이 딱 이 시점에 뛰는 걸 멈췄습니다. 화성이 볼을 다시 갖게 되었으니까 다시 이제 공격을 하려면 올라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기에서 화성한텐 재앙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이 선수가 이걸 다급하게 처리하려다가 제대로 걷어내질 못하면서 이 볼이 뒤로 흘러버리게 되었던 겁니다. 제르소는 멈추질 않고 계속해서 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그냥 아주 쉽게 받아낼 수가 있게 되었어요. 화성의 왼쪽 윙백 입장에선 약간 날벼락을 맞은 기분이었겠죠. 하지만 뒤늦게 다시 뛰어봤자 너무 늦었고, 제르소가 이걸 그냥 바로 슈팅으로 처리하면서 어떻게 손쓸도리가 없이 실점을 하게 되었다. 이게 인천의 첫 번째 득점 장면의 전말입니다. 그래서 인천이 후방 구조를 골키퍼를 포함한 변칙적인 4백처럼 바꾸면서 이주용의 측면 가담을 통해 화성의 오른쪽 윙백을 이끌어내고, 이어서 박승호가 여기에 가담하는 걸 통해서 화성의 오른쪽 센터백까지 자기한테 끌어당겼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바로우한테 공간을 제공해서 공격 기회를 잡아냈다. 이런 전술적 의도가 잘 통한 득점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